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필수의 필수경제 코너를 진행할 아시아경제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시아경제 경제부문 데스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오늘은 조영주 세종취재본부장 그리고 이선혜 증권자본시장국장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에 대해 얘기해줄 조영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랑 같이 세금 문제 좀 얘기해 주실 텐데요. 네, 네. 예, 오늘 저 두 분과는 제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민감한 이슈라는 얘기겠죠. 먼저 조 본부장과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본부장님, 네, 네, 상속세가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네, 현황하고 이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과표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 원은 20%,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에서 30억 원 이하는 40%이고요.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세가 붙습니다. 최고 50%의 상속세가 적용되는 건데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네. 당시 최고 세율이 45%에서 50%로 상향이 됐고 과표 구간 상단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네네.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네요. 개편 네네.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럼 외국의 상속세율은 어떤가요? 외국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은 40%, 독일은 30%, 일본은 5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예, 예.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쟁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최대 주주에게 할증해서 더 과세하는 것인데 할증률이 20%나 됩니다. 네. 기업의 대주주가 사망해서 30억 원이 넘는 지분을 남기게 되면 유족이 50%의 상속세와 50%의 20%, 그러니까 이제 총액으로 10%를 더해서 총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 더 높은 상속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기업 네. 대주주가 사망해서 유족들이 상속세 내느라 기업 경영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기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상속세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런 상속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2022년 10월부터 TF가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나 여당, 야당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말씀대로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면서 개편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3월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네. 예, 국민의힘 여당도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직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 네, 네. 정부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여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상속세 개편이 여당 생각과는 다르게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주요 일당이 된 야당 민주당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고 네네. 지금까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한 건데요. 임 의원은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도 한편으로는 상속세법 개정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당이 기업인들의 상속세 문제를 강조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네네. 야당은 여전히 기업인들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괄 공제한도 현재 5억인데 이거 상향한다 이런 방안으로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속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현금화해서 했을 때 그때 양도세율보다 좀 높게 과세를 하자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정부하고 여야가 입장 조율을 잘 해서 좋은 방안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상속세 문제는 이 정도로 다뤄보고요. 또 하나 역시 또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온 세금이 또 있죠. 종부세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먼저 언급을 하니까 대통령실도 바로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똑같이 좀 현황이랑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종부세는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 세율을 계산하는 것도 각 그 건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들의 논리도 아주 복잡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강남에 살고 있는 1주택자는 이런 말을 하죠.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런데 반면 또 지방에 사는 국민은 서울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종부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5월 9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죠.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면 종부세 개편은 22대 국회에서 합의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에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죠.
예, 여야가 여하튼 서로 의지가 있으니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 같군요. 야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때문에 전 정권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도 되게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그 구체적으로 아까랑 똑같이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 어떤 방안들 얘기하고 있나요? 네, 방금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 부담 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종부세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네. 종부세를 둘러싼 여야 간 논의에 기대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금 복잡한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까지, 좀 전에 제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시기까지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야가 향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라는 기본 골격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풀어야 할 건들이 많습니다. 네. 2억에서 3억 하는 빌라를 서너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고 5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안 낸다면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집값이나 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금액 기준이 없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면 서울 인기 주거지역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고가주택을 위주로 집값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여야가 앞으로 이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실제로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액수를 지금 30억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까 그 집값 기준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네네.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폐지를 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서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현실적인 방안을 아마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도 부인은 했지만 그 지방세 지금 국세인데요. 지방세랑 통합해서 재산세하고 통합을 네네. 해서 과세 표준을 새로 만들고 누진적으로 네네. 조금 누진세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안도 네네. 다 포함해서 아마 7월에 새로운 방안이 나오겠네요. 네네네. 네네네. 네. 또 세금 문제는 항상 부자 감세 논란이 따라오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에서는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까 폐지나 인하 이런 쪽에 생각이 있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원장 오늘 지금 정치권은 되게 핫한 이슈인데요. 상속세하고 종부세 잘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번엔 이선혜 증권자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장님과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조영주 본부장하고 상속세, 종부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금투세도 되게 민감한 이슈인데요.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세금 부과선부터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7.5%를 적용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 차익의 과세
과세하는 주요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개인 대상 양도 차익이 과세하지 않아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도입 배경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과세 대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주식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돼 여야가 합의해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차례 유예가 됐었군요. 개인들한테는 그만큼 민감한 과제라는 얘기인데요. 선거 이슈랑 맞물려서 정치권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양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것이란 이유를 들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리와 과세 원칙 등을 내세워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과 장기 투자 억제, 그리고 증시의 변동성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총 주주 수익률이 5%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투세 대상자 15만 명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에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시킨다면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외 형평성 지적도 있습니다. 조세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간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생각보다 대상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1% 15만 명 정도. 그리고 외국인은 또 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찬성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조세 원칙이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네, 찬반 논쟁이 뜨겁다 보니 생산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금투세 기본 공제 금액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등으로 올려서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금투세 자체가 현재 과세 기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세금을 물리고 주식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후에 정산을 하는 방식이 문제점인데요. 이에 손실 공제 등 과세 방식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도 거론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건보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는 감독기관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되게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원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런 점들이 제도 설계 과정 때 다 고려됐는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투세 도입 이후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형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금투세 이슈도 일단은 제1당이 된 민주당의 의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일단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투세가 도입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근데 개미 투자자들이 나중에 표와 관련돼 있으니까 개미들 눈치를 봐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 같습니다. 예, 금투세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또 다른 주식 관련 세금으로는 이제 밸류업 이슈랑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전에 이 부장이 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랑 같이 식사할 때 나온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그 부위원장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데요. 요 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밸류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이 떠오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납부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현재 살펴보면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인 대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아도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해 배당에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배당소득 관련해서 주식 장기 보유한 사람들을 특별공제해 주자는 얘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선 1년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 주주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유 주식의 액면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면 5% 세율로 분리과세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예. 또 법인세 문제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자. 또 자사주 소각한 기업에 대해서도 해주자. 이거 역시 부자감세 논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진행하면 주주들의 이익이 높아지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을 위해 현행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투상세는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되지 않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됐는데요. 문제는 2018년부터 배당이 환류 소득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의 배당 의지를 깎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배당을 늘리면 미환류 소득이 증가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뒤 밸류업 세제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인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예. 세금 문제 되게 복잡하네요. 용어도 되게 어렵고. 근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재산하고 직접 관련된 민감한 이슈니까 관심이 많죠. 정부와 정치권이 현명한 대안을 도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선혜 부장 오늘 금투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좀 어려운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나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필수의 필수경제. 오늘은 아시아경제 조용주 세종지자본부장, 이선혜 증권자본시장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첫 방송이라 부족한 면이 많았을 텐데요. 점점 더 나아지는 방송, 청취자에게 깨알 같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